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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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오늘이 17일 월요일입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간 15시 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뭐, 시간, 날짜 뭐 상관없는데. 자, 이번 방송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지를 해드렸죠. 그리고 지난 4월 달부터, 이제, 최근에 부산과 전주, 오프라인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스터디에서 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 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포트 관리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종목을 찾는데 자, 본인과 이제 가장 적합한 그러한 것들을 찾아야 된다. 뭐, 주로 이제 원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자,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앞으로 실전 쪽에서 봤을 때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제가 보는 어떤 기술적 분석, 장기선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실전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스터디를 갖다가 하루에 4-5시간에서 긴 거는 한 7시간짜리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해서 제가 스케줄러를 먼저 짜놨어요. 스케줄을 먼저 짜놨는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짜는 건 아닙니다. 예, 다 생각을 하고 짠 거예요. 예, 생각을 하고 짠 겁니다. 예, 7월 6일이랑 8일, 그 다음에, 이건 빼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예, 요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렇게 두 차례로 제가 좀 나눠놨었는데,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을 갖다 분석을 하고, 이 시장에 맞는, 그러한 그 섹터, 산업이나 혹은 테마, 성장이나 수주, 혹은 기대감, 요런 부분의 산업과 테마를 갖다 골라내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주로 이제 1월 달부터 뭐 짧으면 한 7, 8월에서 길면 한 9월에서 10월 달까지 랠리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어질 때 매수는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통 그러면은 스터디 들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언제죠?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 중순부터 1월 첫째 주까지입니다. 그죠? 이때는 그러니까 당해죠, 당해. 만약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2019년에 성장할 아니면 수주가 클 혹은 뭐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관련주들이 쭉 하고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랠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월쯤 해가지고요. 요게 간 것들 중에서 압축해서 또 랠리가 좀 일부가 이어집니다. 일부가 이어지거나 혹은 여기서 1, 2월 달에 간 애들 중에선 그냥 그대로 빠진 애들이 있는가 하면 견고하게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자, 올해로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릴게요.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정도까지 움직인 섹터가 뭐가 있죠? 수소가 있죠. 반도체. 그죠?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OLED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수소 말고 또 뭐가 있더라? 뭐 남북경협도 좀 일부 움직였겠고, 그리고 바이오도 좀 일부 움직였습니다. 일부 바이오만 좀 움직였어요. 자,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에 부수적으로 뭐 그래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은 말 그대로 무늬만 있는 테마죠. 무늬만 있는 테마입니다. 뭐 성장에 기댄 어떤 그런 것들이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만 있는 그런 테마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뭐 미세먼지도 좀 움직이고 막 이랬죠. 자, 그러다가 3월 달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빵 하고 터지는 게 뭐죠? 3월 달에는 왜 뭐가 움직이냐면은 보통 1분기 실적을 보고 확인하고
자, 공시는 5월달에 나오지만은 공장이 가동된 거나 이런 것들은 탐방 리포트나 언론사 뉴스나 혹은 그냥 일반 리파트나 이런 것들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1분기에도 좋고 2분기에도 좋다 하는 놈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는 와중에 어떤 애들은 밑으로 오른 만큼 빠진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또 뭐가 되죠? 경고하기 위해서 조정이 버틴 애들도 있어요. 혹은 잘 버티다가 삐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12월 중순에서 1월 달 초에 매수해 놓고선 여기서 수익을 내고요. 3월 달에 압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3, 4월 때는 여기서 압축한 게 여기서 좀 더 가고 그리고 나서 언제요? 5월에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정도 사이에 혹은 6월 안쪽으로 6월 말까지 이내에 다시 한번 압축이 됩니다. 언제까지? 8월에서 보통 10월까지 갈 섹터를 갖다 압축해가지고 요때 다시 잡는 거예요. 즉 매수를 하면은 1년에 성장주 섹터에 이러한 종목들을 갖다 공략할 때는요, 이렇게 3번에 걸쳐가지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요. 자, 해서 그러면 요 중간중간에는 뭐죠? 뭐 개별주나 아니면 후속주 같은 거. 요런 것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보면은, 자, 후속주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는 애들. 뭐 어떻게 됩니까? 앞서서 먼저 선도했던 종목들을 따라가지 못하죠. 주가 랠리에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또 얼마 가다가 못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 꺾이거나 조정이 들어가면 푹푹 빠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하기가 되게 꺼털스러워요. 여기 중간중간에 요 기간 동안에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주가가 쭉 하고 갑니다. 가는 섹터들이 있겠죠. 그죠? 뭐 개별주도 있고 혹은 뭐 5G도 있겠고 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7, 8월 달에 공부해 둬야 될 게 뭐냐면 장기선 정배열 패턴 분석을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7월과 8월 달에.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예. 저 욕 뒤지게 얻어먹었잖아요. 이런 종목들 때문에. 뭡니까? 예, JYP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요. 자, 뭐냐면요. 앞서서 크게 올라왔던 종목들 있죠? 이런 애들이 장기선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자, KMW로 한번 봅니다. KMW가 돼도 좋고,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이 돼도 좋습니다. 오이솔루션이 돼도 좋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을 알아보는데 여기서 장기선까지 내려올지 혹은 안 내려오고 잘 위에서 견고하게 버텨서 또 한번 랠리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언제? 바로 7, 8월 달에 공부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 결국에 많이 간 애들은 결국에 장기선 조정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장기선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애들은 뭐에 포인트를 둬서 어떤 거에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공부를 해두고 그리고 또 매수 혹은 마지노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서 바로 공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월과 11월에 장기선 역배열 패턴 1편과 2편 혼합배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장은 순환을 합니다. 그죠? 그럼 12월 중후반에서 1월 첫째 주까지 매수해야 되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자, 모든 종목들은요. 지금 KMW 오일솔루션은 좀 그렇다 하지만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한국사이버결제 역배열이죠. 예. 좀 뭡니까? 이게 사실상 역배열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혼합배열이라고 보기도 애매하지만은 여튼 혼합배열 혹은 역배열입니다. 예, 역배열이에요. 자, 이것뿐만 아니죠. 수많은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 자, 힘스 같은 경우도 역배열이고요. 그죠? 테스나 정배열이었지만은 네페스 같은 경우는 혼합배열이었습니다. 예. 자,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뭐 있지 않나요? 예, 꽤나 많은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청 아직 떨어지지도 않고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이렇게 밟고 앞에서 이렇게 당겨보면 이것도 역배열이었습니다. 예. 이처럼 모든 시세는요, 내세 하락을 거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역배열에서 나옵니다. 역배열에서. 그러면 역배열에서는 어떤 산업의 순환에 따라서 2020년도에 돈 벌 섹터가 뭐야? 돈을 많이 벌어줘.
수주가 많아진 그런 섹터가 뭐야? 그럼 대부분 다 새롭게 부각된다. 아니면 몇 년 만에 부각된다는 건 다 역배열이라는 겁니다. 역배열이에요. 자, 이 테스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원익 이거 유진테크네요. 원익 IPS 예, 보시는 것처럼 역배열이죠. 역배열입니다. 자, AP 반도체, SFA 반도체 잘 나가죠. 이거 역배열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대부분의 긴 조정을 거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은요, 다 역배열에서 나오죠. 그죠? 역배열과 정배열, 역배열과 정배열. 그러면 뭡니까? 예, 하반기 때에는, 즉, 10월, 11월 달에는 역배열을 공부해 두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해서 제가 스케줄을 갖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죽도록 뭘 해야 되죠? 예, 2020년 상반기 주도 산업들을, 그리고 여기서 종목이 있는데 종목 분석 안 해드립니다. 예, 주도 산업과 주도군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근데 이게 결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공부해두면 좋겠죠. 근데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요거까지는. 그러나 여기까지는 분명한 건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게, 주식 잘 몰라요. 예, 저도 이번에 스터디를 다니면서, 정말 주식 시작한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된 회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용기를 내서 오신 거죠. 스터디 모임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은요. 근데 주식을 할 때,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미리 공부를 많이 해두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박 걸딱기를 하고 들어오신 저처럼 수박 걸딱기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미리 공부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대부분 다 책 가지고, 책 몇 권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들어오십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다 공부하느냐? 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럼 뭐가 공부야?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공부야? 예. 그럼 뭐가 공부일까요? 예. 여러 가지 공부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 자금에 맞는 운영 원칙을 갖다가 그 공부를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공부 방법이 가장 잘 된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자, 장기 이평선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인가요? 오늘이 17일이니까 다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벌써. 다다음 주 토요일.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많이들 이제 질문들 나오실 거예요. 예, 뭐냐면은, 나 초보인데, 가서 들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아주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자, 저는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해가지고, 수치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고, 저거 하고, 수치를 조정하고,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장기선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를 판단하기 위한 선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 듣듯이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 신문기사, 경제기사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냥 편하게 읽잖아요. 그죠? 예, 편하게 읽습니다. 그런 식의 스터디이기 때문에 장기선은 기초적인 그러한 게 없더라도 다 와서 혹은 말씀드렸다시피 녹화로 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도는 알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평선이요. 이평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거래량과 이평선입니다. 거래량과 이평선이에요. 근데 이평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별것도 아닌데, 예, 이것도 잘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속하는 케이스에 있는 회원님들은 뭐냐면 대부분 다 누가 이 종목 사봐라 이걸로 시작해서 하신 분들, 예, 여기에 속해요. 자, 굉장히 간단해요. 예, 이평선이라는 게요. 뭐냐면요. 이동평균선의 약자죠. 이평선은 이동평균선. 평균이 뭡니까? 평균.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평균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5일선이 뭐예요? 5일선. 5일간의 평균 이동선이죠. 예. 5일간의
평균입니다. 5일간의 평균. 그러면 5일간의 평균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증권사, 저는 이제 키움증권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만 키움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이든 어느 증권이든 간에 다 똑같아요.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SFA 반도체라는 종목의 5일선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자, 이 당일을 기준으로요. 당일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부터죠. 여기에 종가의 합을 더해서 5로 나눈 값에다가 점을 딱 찍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를 보는 거겠죠. 그죠? 여기는 여기까지를 더하는 거고, 여기서 평균 내는 거고, 여기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5일 전끼리 각 매일의 5일의 종가 기준으로 점을 갖다 쭉 찍어서 그 점끼리 선을 이어요. 그럼 그게 5일 선이 됩니다. 점과 전을 갖다가 계속 선을 갖다 그어주면은, 예, 5일간의 평균의 흐름을 갖다가 읽어주는 선이에요. 예. 그러면 10일선도 쉽겠죠? 10일간입니다. 자, 그런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안트로젠 볼까요? 안트로젠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 변동성이 이렇게 큰 종목들 뭐가 변동성이 큰가요? 한국사이버결제가 요즘 변동성이 크죠? 예,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뭡니까? 5일선이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실제로 보여요. 왜 보입니까? 왜 보이죠? 예,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 장중이죠. 종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간의 뭡니까? 예, 이평선에 오늘의 5일선 흐름이 결정이 됩니다. 즉 17,600원일 때와 17,500원, 17,400원일 때의 5일선 어떻습니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선이 조금씩 움직여요. 실제로 장중에 보면은. 예, 변동성이 큰 그러한 종목들 있죠. 장중 변동성이 큰 종목들, 테마주나 개별주, 자, 이런 종목들은 이게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선이 움직이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이동평균선을 뜻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자신만의 뭐 매매 기법이다 해가지고 예전부터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단순, 종가, 단순, 50, 20, 60, 120. 여기도 종가, 단순, 160, 180, 36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가, 단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증권에서 어떻게 고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근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가격을, 뭐가 있냐면, 종가가 아니라 시가 기준, 고가 기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선을. 이렇게 바뀌어요. 올라온 거 보시죠. 당일의 고점에다가 고점을 기준으로 평균을 때리고요. 그 평균, 고점 평균에서 그 평균 값을 갖다 점을 찍어가지고 이평선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선들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고가 단순 5일선으로 좀 급하게 오르는 종목들은 고가 단순 5일선으로 보기도 해요. 이게 고가 단순이에요. 고가 단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종가 단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당일의 종가를 기준입니다. 예, 말 그대로 당일의 종가예요. 이날 뭡니까? 고가는 17,000원이지만 종가는 16,300원이거든요. 그러면 종가 단순이라는 건 16,300원을 포함해가지고 16,3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값을 계산한다는 거죠. 하지만 고가 단순은 17,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일매일의 고가를. 그러면 저가 단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가예요, 저가. 예, 저가입니다. 예, 당일에 최저가를 갖다 평균을 내는 겁니다. 자, 그때마다 이 활용도가 좀 틀려요. 근데 이 활용도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활용도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가 단순, 고가 단순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종목들은 예전에도 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3일선으로 바꿔두면은 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애들은 이평선 가지고 3일선을 갖다 설정을 합니다. 이처럼 선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1선은 7일선이나 혹은 8일선을 두고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 이평선은 3일선 내지 5일선 혹은 고가 단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보기도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뭘로 보죠? 그냥 분봉으로 봐버리죠. 분봉으로 30분봉으로 봅니다. 예, 그때마다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뭐 요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선들을 좀 바꾸는데, 자, 여기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굉장히 초보적인 거 하고 있죠. 예,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오셔도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정배열이 뭡니까? 정배열. 정배열과 제가 조금 전에 역배열이라는 걸 표현해 드렸어요. 이건 다 얼추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정배열. 말 그대로 짧은 선, 가장 최근에 있는 선이 가장 위에 있고,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차후차고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배열이죠. 이런 걸 정배열을 부릅니다. 반대로 5일선이 가장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예, 뭐 일자수가 높은 거를 역배열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예, 선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역배열에 있는 선이 5일선이 21선이나 11선이나 21선을 싹 관통했어요.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그죠? 예,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요렇게요. 예, 요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21선을 탁 돌파했어요. 그럼 5일선도 따라오겠죠. 그죠? 5일선도 이렇게 따라옵니다. 5일선 딱 따라오면서 요걸 뭐라고 그러죠? 골드크로스. 반대로 쭉 오르다가 주가가 밑으로 빠지니까 5일선이나 11선이 21선 이하로 빠지는 거.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데드크로스라고 부르죠. 데드크로스.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알고 이 정도만 이용을 하신다면은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은 스터디에 참석하시는 거는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선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하는 그러한 선이에요. 예, 장기선은. 그래서 저처럼 성장주 섹터나 저는 카페에다가 이렇게 해드리는 방식,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한 8월달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가열차게 해드리겠지만은, 일단 성장 섹터를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 추세선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꼭 장기선에서 장기적인 추세만 보고 하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은 분봉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분봉에서도 보통 우리는 단기라고 부르면 1개월 이내 혹은 1개월 안팎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기다라고 하면 2개월 차에서 보통 6개월 차를 갖다 중기라고 하죠. 단중기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을 말합니다. 보통 중기다 이러면 보통 2,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7개월에서 한 9개월 내지 12개월까지를 장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초장기,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기 투자가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한 2, 3년, 1, 2년 이상 2, 3년, 3, 4년 묻어두려고 합니다. 그거는 보통 1년 이상은 초장기 투자라고 부릅니다. 초장기 투자. 1년 이상은. 장기 투자의 용어에 정리가 카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중기 투자라고 했더니 한 1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기 투자라고 그랬더니 한 1, 2주를 갖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단기는 보통 이제 6주 정도까지를 단기라고 말해요. 단기라고. 그런데 매수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변동성이 커져요. 한 하루 이틀 만에 뺄 수 있잖아요. 그죠? 단기 투자예요. 저는 처음에는 얼마예요? 짧으면 한 3, 4주에서 길면 한 6주 정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걸 단기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어떠한 용어 같은 것도 카페 내에서 제가 말하는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단기 투자에서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장기선들이랑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예, 장기선들이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일봉, 이거 마치 일봉이라고 보면은 어디가 매수입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여기가 매수겠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매수고요.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어디입니까? 예, 요런 데가 2차가 매수가 될 겁니다. 요런 데가. 예, 그죠? 예, 2차 매수는. 근데 여기서 좀 짧게 좀 나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이렇게 단기 흐름도 체크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선이 또 장기선이에요. 나중에 이제 본봉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는 것들도 좀 해드렸으면 좋은데, 어찌됐든, 30분봉, 60분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단기 매매에서도 장기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스터디에 참석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스터디 하는데 뭐 실전 회원, 뭐 정회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요. 예, 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장기선이라는 거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스터디에 참여해서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 여력이 있다면은 제가 좀 잡아둔 거를 이렇게 잡아둔 이유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한번 해봤잖아요. 예, 한 5시간 이렇게 해봤으면은 중간중간에 여기선 이제 요런 걸 공부해봤으니까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뭐뭐뭐다 요런 식으로 해도 또 작은 스터디도 할 수도 있겠죠. 복습용. 뭐 그거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일단 이 스터디에 대한 이 방법들, 스터디에 대한 참석 여부, 이제 이런 것들은 관심만 있으면 내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된다. 투자 기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방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뭐, 아직 공지를 할 시점, 공지를 해야겠네요. 그죠? 예, 공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전 회원이나 정회원님이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갖다가 예전처럼 뭐 40명, 50명, 30명 이렇게 인원을 갖다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결정을 그 부분은 못했어요. 스터디를 갖다가 할 때, 분명한 거는 이 스터디 내용을 갖다가 카메라로 찍을 거예요. 동영상을 그대로 찍을 겁니다. 예. 동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녹화 방송을 하는데 실시간 방송으로 되는지 여부를 갖다 저희가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실시간 참여, 즉 현장에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걸 또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여했으면 좋은데 이 부분 되는지까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공지를 좀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못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5시간이면 5시간 혹은 뭐 하루에 7시간 8시간짜리다 이러면은 그거 고스란히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녹화 방송을 보실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의 제약 때문에 참석을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 하는 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돈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좀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돈 아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시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산을 늘리는 건데, 책에다가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책 보고 그렇게 매매하셔가지고 돈 버셨습니까? 저는 안 벌리던데. 제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벌리던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엄청난 매매기법이다 어쩐다 다 가르쳐준다고 그랬는데, 그 책대로 그 책에 그런 분들이 그런 책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책을 쓴다라고 해도 정확하게는 다 안 가르쳐줍니다. 왜? 그걸 왜 가르쳐줘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매매기법으로 이용하면은 적중률이 높아져요. 수익이 잘 나요. 그걸 남한테 왜 가르쳐줍니까? 난리 나죠. 그거 안 가르쳐줘요. 책으로 왜 씁니까? 책으로 써도 그 방법 안 가르쳐줍니다. 뭐 어찌됐든 뭐 그래도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금액은 안 비싸게 할 겁니다. 금액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 수준 정도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장소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지방에 살고 계셔서 다른 광역시에 살고 계셔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너무 비싸서 라는 표현 안 나오게끔 잘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별 내용도 없었죠? 별 내용도 없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카페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는 종목 분석이나 아니면 종목 분석이 아니라 장기성 분석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방송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